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슬슬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까지만 얘기를 듣더라도 좀 어이가 없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범죄 혐의가 터진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몇 년이 지금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검찰이 총동원되다시피 그렇게나 달려들었는데 그렇게나 오래 수사하고 하고서도 이제서야 슬슬 정리가 되는 것 같다니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김혜경 씨에 대한 어떤 수사가 됐거나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됐거나 검찰이 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만큼 이 뭔가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겠어요? 검찰을 욕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가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범죄 혐의가 있는 이재명이부터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본질은 우리가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모든 원인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이재명으로 인한 것이고 검찰의 수사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뭐다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다뤄보고자 하는 건 뭐냐? 요즘 들어가지고 경찰선에서 이재명한테 불송치를 했던 거. 그러니까 야 이걸 우리가 수사해보니까 기소가 안 될 것 같아. 그냥 검찰로 안 넘길래 라고 했던 것들 중에서 뒤집히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몇 가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경찰 자체가 이재명을 위한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나 하나같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불송치를 했을까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거든요. 지금 일단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찰청이 어딥니까? 바로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사실상 이재명이나 아니면 또 김혜경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바로 경기 남부경찰청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경찰선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검찰이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뭔 소리냐 이거 죄가 되는데 해서 재판까지 넘어간 게 있죠. 대표적으로 성남FC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남FC 같은 경우는 지금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거는 특가법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1억 원만 인정이 되더라도 무기징역까지 나올 만큼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나 큰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경찰선에서는 송치조차 안 했어요. 그냥 내사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이 보고 난 뒤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요거 딱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이 진짜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요. 이것조차도 경찰선에서는 불송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 때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남양주 시장이었던 조광한 씨인데요. 이 남양주 시장과 경기도 둘 사이에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광한 시장 쪽에서 주장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경기도의 정책 같은 걸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협박성으로 경기도가 위법 감사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광한 씨 측에서도 이제 경기도를 고발했었고 경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조광한 씨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광한 두 사람만 서로 이제 그 법적 이 싸움을 했던 것인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조광한 시장 같은 경우는 애당초 어디 소속이에요? 민주당 소속이었던 사람입니다. 저렇게나 과거에는 이재명과 두 손 꼭 잡고 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 인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양쪽이 이제 전부 다 고발을 했어요. 근데 경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조광한 씨는 문제가 된다라고 봤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는 불송치로 아예 그냥 내사 종결로 끝났습니다. 근데 법원의 판결은 뭐였어요? 조광한 씨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죄가 항소심 에서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난감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둘이 지금 고발을 했는데 한 사람이 무죄라고 한다면 다른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유죄가 돼야 되는 게 상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유죄가 돼야 되는 인간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를 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검찰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재수사하라라고 요청을 했고 경찰이 지난 5월 달부터 재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조광한 씨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재판 가게 된다면 이재명에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법 감사까지. 그러니까 지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범죄 혐의가 많은데 남양주와 엮여있는 이 문제까지 추가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왜 도대체 애당초 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까? 지역화폐 때문에. 근데 이 지역화폐 자체가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는 거 말고 대개 원래 그런 것처럼 이 포퓰리즘 정책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지들끼리 헤쳐먹는 거 그런 것들이 딱 이권 같은 게 이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코나아이라고 하는 기업이 당시 이제 이 지역 화폐 논란에서 가장 중심에 있던 기업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검찰 차원에서 재수사를 요청해가지고 지금 재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은 코나아이 또한 문제가 없다라고 봤지만 검찰이 보기에는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기소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이미 재수사를 요청한 상태이죠. 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경기도의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코나이가 어떻게 엮여 있는 것인지. 당시 이제 그 경기도의 지역화폐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약간 우리가 좀 여유롭게 잡아봤을 때 한 수천억 정도 될 것 같죠. 수천억도 뭐 어마어마한 이제 뭐 양입니다만 한 수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놀랍게도 당시 경기도의 지역 화폐가 규모가 4조 원이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하면 한다라는 것처럼 진짜 뭐 해먹겠다라고 하는 그냥 대단하게 해먹는 인간인 거예요. 4조 원 가까이 되는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사업, 그 사업의 대행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누구였던 겁니까? 코나이였습니다. 근데 뭔가 의심이 되는 구석이 상당히 많아요. 이 코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재정 상황을 봤었을 때 2020년도 3월까지만 하더라도 상장 폐지 사유 발생으로 7개월간 거래 정지까지도 당했었고요. 4년 가까이나 적자에 허덕였던 게 바로 코나아이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지역화폐에 대해 가지고 대행자 역할을 딱 맞자마자 190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뭐가 됐든지 간에 확실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지역화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가장 수혜를 입었던 회사는 코나아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혜가 의심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낙전 수익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낙전 수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지역화폐를 1조 원 가까이 발행했다라고 쳐요. 근데 그게 다 쓰이지는 않겠죠. 1조 원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한 8천억 정도가 쓰였다. 그럼 2천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낙전 수익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다른 어떤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인천이나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를 발행해가지고 낙전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걸 이제 뭐 세금으로 이제 내게끔 한다든지 공익 환수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항을 체결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경기도는 코나이에 대해 가지고 협정을 맺을 때 낙전 수익은 코나이한테 가게끔 그렇게 협정을 맺었던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 누릴 수 없었던 특혜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지역화폐 사업을 담당했던 부처가 어디였습니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총괄했었는데 이 경기도 이 시장 뭐였습니까? 이름도 복잡하네.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재명이가 어떤 사람들을 보냈겠습니까? 당연히 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측근들을 보냈겠죠, 그렇죠? 그 대표 주자가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홍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홍우 씨 혹시 이름이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김용에 대해 가지고 김용은 아시죠? 김용에 대해 가지고 위증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유동규 씨가 내가 김용한테 돈을 몇 날 며칠을 줬다라고 이제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용우 씨가 증인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날 네가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날 김용은 나랑 같이 있었다. 뭐 달력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냈던 사람이 이용우 씨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위증죄 때문에 지금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이용우 씨죠, 그렇죠? 그 이용우 같은 사람이 가 있던 곳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지역화폐 사업을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마찬가지로 대행사로 선정을 했던 것이 코나아입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까지만 해도 적자가 300억이 됐었는데 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을 해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다음 해부터 흑자 전환이 되게 되는데 요 지금 이제 패턴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백현도 상업 같은 데서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이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용도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4단계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용도 상승 이게 이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누구를 통하니까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니까 이재명 측근을 통하니까 그대로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게 백현동의 문제 아닙니까? 코나이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의 측근 신모 씨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여성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성인데요. 이분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마술사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마술사인 사람이, 이벤트업을 하는 사람이 코나이라고 하는 지역 카페를 담당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어떻게 영입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시장상권 뭐 진흥원이 됐거나 코나이가 됐거나 사실상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의 측근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희한하게도 대행사로 선정된 다음부터 흑자 전환했다. 글쎄요, 이거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역 화폐뿐만 아니라 이재명만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가상화폐와 관련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재명의 대북 코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제가 보기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워낙에 이것도 긴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을 보고 있으면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유니버스 세계관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화폐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상화폐, 백현동 개발, 뭐 김민섭, 미래대장동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뭐 위중교사를 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어떤 겁니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였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 경기도랑 성남시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만한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질렀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글쎄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